우등생 해법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과요 4학년 1학기 국어 함께 하게 된 부지원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만나서요 이 국어 시간 재밌고 즐겁게 함께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의 국어 이름을 통통국어라고 붙여봤습니다. 통통 튀는 재미있는 국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도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통통 제자들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우리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리고 시험에 잘 틀리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핵심 문제겠죠?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선생님의 풀이 잘 들어주시고요. 시험에 잘 틀리는 문제는요. 이런 문제 나오면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 1단원의 내용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1단원 제목 생생한 느낌 그대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 말해보는 거하고요. 그리고 독서 감상문에 관한 내용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시를 반복되는 표현을 살려가면서 낭송해보는 거 와, 또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인물의 마음을, 인물의 그 성격을 살려서 실감나게 읽어보는 거. 이 내용이 무척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잘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더 쉽게 문제풀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말해보셔야 되는데요. 실감나게 말을 할 때에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걸 넣어야지 실감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머슴이 자다 보니 한밤중에 어디서 두런두런 하는 말소리가 들리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각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주머니 속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그건 이야기 귀신이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지요. 이놈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꼬? 한 놈이 이러니까 얼마 뒤에 이놈이 장가를 간다 하니 그때 가서 없애버리자. 딴 놈이 이러거든요. 네, 이야기 귀신들이 지금 서로서로 굉장히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갚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말한 친구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이야기 귀신은 총각을 미워했어. 사실이긴 한데 실감나게 말하진 못했네. 이야기 귀신은 주머니 안에서 살았어. 이것도 실감나는 부분이 없어요. 이야기 귀신은 총각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어. 자, 지금 친구들이 내용을 맞게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말한 친구는 없네요. 아직까지. 준이, 이야기 귀신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머슴은 화가 났을 거야. 이것도 잘못됐고. 승호, 이야기 귀신의 말을 듣고 머슴은 소름이 오시작오시작 돋았을 거야. 여기 봐라 얘들아. 꾸며주는 말도 나오고요. 이야기 귀신이 이 총각을 죽인다고 하니까 머슴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쳤겠죠. 소름이 오싹오싹 돋았을 거야. 승호가 실감나게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때 실감나게 말을 잘하고 싶다면 꾸며주는 말, 흉내내는 말 넣어가면서 말하는 연습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2번 독서 감상문에 관한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독서 감상문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여 쓴 것입니까? 3월 18일 목요일, 날씨 맑음, 제목 8명의 홍길동. 지금 독서 감상문이긴 한데요. 일기 같죠? 맞습니다. 일기 형식의 독서 감상문이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홍길동전을 읽었다. 홍길동은 도수를 잘 부려서 하늘을 날고 비바람을 일으키며 변신도 잘하였다. 그 중에서 8개의 허수아비로 조화를 부리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여기 줄 쳐보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바탕으로 쓴 독서 감상문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답 찾아볼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여기 보이시죠? 기억에 남는 장면을 바탕으로 쓴 일기 형식의 독서 감상문이다. 기억하시고 정답 2번 써주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 그래서 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독서 감상문 써보고 싶다. 편지글 형식의 독서 감상문이 되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독서 감상문 하면은 선생님 쓰기 힘들어요. 이렇게 좀 어려운 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재미있는 형식의 글을 이용을 해서요. 일기 쓰는 것처럼 또 편지 쓰는 것처럼 독서 감상문을 써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 문제 읽어보죠. 다음 시를 실감나게 낭송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시 한번 볼까요? 새는 새는 나무 자고, 쥐는 쥐는 구멍 자고, 소는 소는 마구 자고, 닭은 닭은 회 자고. 새는 나무에서 자겠죠. 나무에 둥지가 있겠죠. 쥐는 쥐구멍에서 잠을 자겠죠. 소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고요. 닭은 회는 뭐냐면은 닭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닭장 안에 막대기를 딱 걸어줬어요. 이 막대기를 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동물들이 잠을 자는 그런 보금자리가 쭉 나와 있고요. 반복되는 말, 되풀이되는 말이 나옵니다. 새는 두 번 나왔죠. 쥐는 두 번 나왔고, 소는 닭은 이렇게 두 번씩 나와 있어서 되풀이되는 말이고요. 자고, 와, 진짜 많이 나오죠? 역시 되풀이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 한번 살펴볼까? 네 글자. 계속해서 글자 수가 네 글자예요. 똑같이. 그치, 얘들아? 그래서 글자 수도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요, 이렇게 글자 수도 일정하게 반복되고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말도 있고 하면은 정말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느낌이 들도록 읽는다. 좋고요. 되풀이되는 말을 찾아본다. 좋습니다. 동물들이 잠을 자는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죠. 동물들이 자는 곳을 찾아서 정리하며 읽는다.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5번,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본다. 자, 이 내용 무척 중요합니다.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낭송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 이렇게 골랐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 풀면서 별표를 좀 많이 했죠.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야 되거든. 뭐냐 하면은 되풀이되는 말,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는지 찾아보면서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낭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 머릿속으로 꼭 그려보셔야 해요.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야기를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게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거든. 자, 4번 문제. 다음 글에서 나의 성격을 살려 기억을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어제 선생님께서 그려붙이신 커다란 나무에 우리 반 아이들은 자기 사진을 붙였다. 내 사진은 가장 위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 내 사진이 없어진 것이다. 누가 내 사진을 뜯어갔어? 나는 교실 안을 향하여 냅다 소리를 질렀다.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낄낄거리던 남자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자, 나는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일단 화가 났어. 그치? 누가 내 사진을 뜯어가서 화가 났단 말이야. 큰 소리로 말을 했겠죠? 그리고 이 글의 나는요, 굉장히 야무지고 당찬 성격을 갖고 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아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큰 소리로 당차게 읽어주는 것이 좋겠네요. 여기 정답이 1번에 바로 나오죠. 기억을 읽으려면 큰 소리로 당차게 읽는다. 네, 여러분, 이 행복한 비밀 하나라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민철이, 영만이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의 성격을 다 알고 그 성격과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야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이야기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내 친구에게 혹은 내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실감나게 읽어보셔야 해요. 다음으로 자 이제 시험에 잘 틀리는 문제로 가볼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4번 문제까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였고요. 이제부터 시험에 잘 틀리는 문제니까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겠죠? 네, 여기 1번부터 2번 문제는 가와 나를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가와 나 둘 다 이야기 귀신이라는 이야기네요. 나는 이놈이 신무집에 가는 길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 나무에 달려있다가 이놈이 따먹으면 죽게 하리라. 만약 이놈이 배를 안 따먹고 지나치면 나는 옹달샘이 되어 있다가 이놈이 떠먹으면 죽게 하리라. 자, 이야기 귀신들이 자기를 주머니 안에 꽁꽁 묶어놓았던 총각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요. 총각을 죽이려고 합니다. 배가 된다고 했고요. 옹달샘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 이야기 귀신들이 이렇게 막 총각을 죽이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머슴이 듣게 되죠. 그래서 머슴이 총각을 구해줍니다. 여기 한번 봐라. 얘야 저기 가서 배 좀 따오너라. 그 먹음직스러운 이 배 있잖아. 그 배를 따오라 그랬어 총각이. 거기에 그 이야기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따먹으면 죽을 텐데. 그런데 머슴은 들은 척 만척이에요. 신랑이 자꾸 재촉을 해도 갈 길이 먼데 뭐 그런 걸 먹겠다고 따오랍니까? 얼른 가야지요. 하면서 꾸역꾸역 가던 길만 갔지요. 머슴은 왜 그랬을까? 그렇죠. 총각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못 먹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로 바로 한번 가봅시다. 그 가의 내용으로 보아 그 나의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의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에서요, 먹음직스러운 배가 된다 그랬고요. 또 다른 귀신은 옹달샘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림은요, 옹달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옹달샘을 떠먹으려고 하겠죠, 총각이. 근데 역시 머슴이 먹지 못하도록 말려서 총각을 구해주겠죠? 그러면 그림 한번 볼게요. 2번 보세요. 여기 옹달샘 보이죠? 옹달샘을 먹으려고 하는데 머슴이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뒤에 이어질 이야기의 내용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 총각 이야기 귀신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머슴이 살려줬네요. 머슴한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 함께 봤고요. 이제 우리 다음 2번으로 가봅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이 글을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더 실감나게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 그랬네. 실감나게 말하려면 꾸며주는 말 넣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 넣어가지고 잘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성준이, 나는 머슴이 신랑의 말을 듣지 않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유미, 나는 이야기 귀신들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 그랬죠? 성준이는 꾸며주는 말을 넣지 못했는데요. 유미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유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읽다 보면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죠? 역시 이야기 귀신이라는 재미있는 그 동화, 전래동화였죠. 이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씩 정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에 남는 장면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말할 때 꼭 유미처럼 꾸며주는 말 넣어서 실감나게 말하도록 연습하시기 바래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견우와 직녀를 읽고 나서 이 독서감상문 쓴 글이 나와 있어요. 견우와 직녀는 결혼